네, 전남 해남에 출몰한 메뚜기떼 방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더 큰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요. 메뚜기떼 정체는 무엇이고 또 어떤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우 국립생활자원관 환경연구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태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방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진정세로 들어갔겠습니다만은 이제 이후로 어떻게 또 태어나는 후세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메뚜기가 있던 풀밭은 계속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 규모가 약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메뚜기떼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래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과거에 삼국사기나 또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메뚜기떼 재앙이 기록된 바가 있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는 그 1920년도에 북한에서 그 청천강 일대에서 그 풀무치떼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학조사로는 중국 메뚜기가 아니라 토종 메뚜기과의 풀무치 약충으로 보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풀무치의 어린 애벌레가 맞고요. 지금 그 모습이 시커매가지고 이제 새로운 메뚜기나 또는 중국에서 건너온 메뚜기가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메뚜기는 이제 평상시에 그런 낮은 밀도 상태의 메뚜기가 아니고 군지평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체수가 갑자기 이제 증가하면서 메뚜기들이 이제 흑색형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풀무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군지평의 풀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중국 메뚜기가 여러 가지로 방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넘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국에서는 사실 그 메뚜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는 주로 사막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중국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북서부 쪽에 고비, 티벳 사막 같은 곳에서 이제 풀무치떼가 문제가 돼가지고 1960, 70년대에 굉장히 방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네. 중국에서는 사실 그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메뚜기떼가 대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줄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풀무치가 비행력이 좋아가지고 넘어올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데, 서해라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벽은 있는 셈이고요. 우리나라에 풀무치가 발생한 거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넘어온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스스로에 자생하고 있는 풀무치들이 이제 높은 밀도를 유지해가지고 대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약충은 어린 메뚜기로 성충의 전 단계여서 날개가 없기 때문에 방제가 쉽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모양으로 봐서는 약충이 아닌 것들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성충이 되면은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풀밭이라고 하는 곳은 그 풀무치만 사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섞여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무치 외에 다른 메뚜기들도 관찰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풀무치는 이제 성충이 되면은 거의 10cm 까지 크기가 자라는 대형 메뚜기고 굉장히 비행력과 분산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개체수의 메뚜기떼가 출몰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메뚜기떼는 그 평상시에는 그냥 밀도가 높지 않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지금 뉴스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 그 해남 지역의 평야, 메뚜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서식처가 이제 낮은 지대에 광활한 평야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그 먹이가 되는 풀들이 자라는 곳인데, 네. 더군다나 그 근처가 이제 간척지로서 이제 새로 조성된 땅이다 보니까는 메뚜기들이 새롭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번식처라고 할까요? 그런 곳으로 선호가 돼서 이제 메뚜기가 집중적으로 모여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인근 도시로 확산된다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할까요? 메뚜기는 농작물을 갉아먹어서 이제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뭐 사람한테 달려들면은 이제 깜짝 놀라는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사람을 물거나 뭐 병을 옮기거나 하는 그런 해충은 아닙니다. 네. 최근 서울, 강남 등 도심에서도 벌레들이 때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벌레들의 그 새로운 대발생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환경 조건들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 관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런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또 곤충들한테는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잡은 곤충 종류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2, 3년 안에 다시 메뚜기 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예방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는 뭐 대발생했을 때는 빨리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우선 급선무고요. 이제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박멸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속에서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지역이 메뚜기가 살기에 적합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없어진 메뚜기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있던 메뚜기들이 그 지역을 또 찾아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계속 그 모니터링 활동을 해가지고 메뚜기들의 개체군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감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물학적인 방제 방법으로는 뭐 천적 생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메뚜기들이 주로 살고 있는 서식처 거기를 이렇게 땅에다가 알을 놓기 때문에 네. 그 땅을 갈아서 엎는다던가 또는 뭐 그 땅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알을 썩게 만든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우 국립생활자원관 환경연구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